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인스톨레이션이 있는 어떤 갤러리 같기도 하고 박물관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의 매장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요즘은 상업적인 공간이 어떤 공간과 트렌드의 첨단을 볼 수 있는 일종의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1층에 상품 자체가 하나도 없고 브랜드의 철학을 보여주기 위한 예술 작품만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삶과 예술이 만나는 그 접점을 피부로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이 요즘은 이렇게 첨단을 걷는 브랜드들의 전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10년 전에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의 매장을 처음 갔었어요. 서울이 오늘날의 세계 트렌드를 이끄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을 거기서 봤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홍대에는 좀 약 한 4주에 한 번씩 매장 전체가 그냥 바뀌어버리는 현대 미술 용어로 해프닝 같은 그런 샵이 또 있었고, 북촌에 철거될 것 같은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전시 공간을 만드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젠틀몬스터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가면 정말 트렌드의 첨단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한 10년이 지나니까 서울이 그렇게 됐네요. 진짜 제가 이제 파리에서 생활을 2011년에 접고 서울에 들어왔을 때 제 머릿속에 이렇게 약간 맴맴 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브랜드의 가치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와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나 패션 브랜드를 비교해보면 좀 상황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프랑스에 관련돼 가지고는 캐시 앳 밸류라는 말이 마케팅 교과서에도 나왔었어요. 말 그대로 이게 뭐가 찍혀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거, 메이드 인 프랑스가 찍혀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에 대해서는 에이시안 페널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냥 아시아 국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실제 가치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이 팔려나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똑같은 디자인과 마케팅에 대한 노력을 했을 때 벌어들이는 돈이 더 적다. 그러니까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억울했고, 그 브랜드 가치의 차이가 어디서 생기나, 첨단 트렌드를 선도하는 도시란 건 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젠틀몬스터 브랜드를 처음 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브랜드는 정말 서울에서밖에 못 나오는 브랜드다, 정말 서울다운 브랜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생각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매장에서 느낀 충격과 하우스 도산에 있는 인스톨레이션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특히 이제 젠틀몬스터 매장은 옛날부터 층을 없애는 약간 이런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1층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공간이 뻥 뚫리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래 또 공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려가는지 모르겠어.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도 그 안에서 1시간을 헤매다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인스톨레이션을 보면 처음 떠오르는 예술가가 있어요. 골든 메라 클락이라는 미술가예요. 골든 메라 클락이 그때 이제 선도했던 예술이 An Architecture라는 거였죠. Anarchy, 모든 규칙을 파괴했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Architecture, 건축을 합쳐가지고 An Architecture라는 걸 그분이 이제 선도했다고 그러거든요. 집은 대체로 분절된 공간이잖아요. 1층에서 2층 못 보잖아요. 근데 어떤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썰었어요. 전기톱으로 진짜 1, 2, 3층을 갖다 이제 앞에서만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된, 그것이 An Architecture 어떤 상징적인 인스톨레이션이 된 거죠. 근데 이 골든 메라 클락의 미적 세계가 신사동에 있는 매장으로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학과 서울의 충돌을 갖다 잘 보여주는 게,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새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생각하면 600년의 이제 고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국 전쟁 때 옛날 건물들이 거의 다 사라졌고 600년 된 대도시에 비해서 옛날 건물이 없는 나라거든요. 서울 하면 저는 떠오르는 공간이 사실 이런 공간이에요.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그레이 톤을 띠고 있고 콘크리트에 약간 이렇게 구멍 뽕뽕 이렇게 나 있는 이런 공간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서울적인 건물 같아요. 근데 그 안에다가 약간의 애널키를 딱 더하면 이 공간이 굉장히 희한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건을 어디서 살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미국에서 약간 허슨 야드 같은 최신 리테일 공간에 가면 추구하는 게 옴니 채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업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매가 안 일어나도 된다는 철학? 사람들이 어떤 느낌만 가지고 가고, 이 공간이 그 자리에서 매출을 만들어놨는데 사용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도 약간 바다질락 말락 하는데 좀 윗분들이 싫어하는, 그때 이미 옴니채널 필로소피가 있어야만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현했다. 그거를 보고 제가 이대로 가면은 약간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나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파리에 별로 꿀릴 게 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매장을 보고였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인스톨레이션이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을 좀 잘 되살려주는 그런 구조물인 것 같아요. 이래서 내가 그 젠틀몬스터는 서울에서밖에 태어날 수가 없는 브랜드라고 하는 게, 이 디자인의 조합을 보면은 K-팝이에요. K-팝. K-팝의 매력이 뭔가? 좀 K-팝스러워 보여요?
현대 대중문화의 원형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나라에서는 장르의 오리진 스토리가 너무 중요한 인문학적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힙합은 브롱스나 로스앤젤레스의 캄튼 같은 데 있는 흑인 빈민층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음악이다. 이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힙합 음악의 응용이 거기서 너무 크게 벗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거 뭐야, 저건 리얼 힙합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에 비해서 홈그로운 돼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힙합 같은 장르를 가볍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그룹 중에 한 명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10대들이 듣는 음악의 내용을 갖다가 갑자기 힙합 톤으로 불러도 한국인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면 이게 스포츠 선글라스잖아요, 그죠? 사격이라든지 사이클이라든지 뭐 스키를 타는 사람들은 이 액티비티 선글라스로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장르가 뿌리가 있는 나라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빈티지 레더랑 사이클복이랑 같이 입던 선글라스를 조합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여기서 생기지 않은 응용물을 가지고 조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다? 1950년대에 유행하던 선글라스 스타일 중에 하나가 스웨프트 윙 스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날개가 붙어있던 게 있었어요. 독일 레이브 파티 미학 같은 약간 이런 걸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돼요. 여기는 서울이니까. 여기 보면은 칼라, 이 원형을 따온 시대, 나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조합으로 섞여 있는데도 서울에서는 어색하지가 않다?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아메리칸 허슬러라는 사기꾼들에 대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크리스찬 베일이 가죽 자켓에 이런 선글라스 끼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찬 베일의 스타일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트렌드를 보고 이건 첨단 트렌드라고 하느냐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좀 정리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술의 첨단을 보면은 일단 자연과학이 먼저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응용을 해가지고 어떤 부품 같은 게 생기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 다음에 그 부품을 갖다가 처음으로 이용해가지고 소비자의 편리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풀면은 우리는 이제 그 상품부터 일반 사람들은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원형은 모르더라도 계산기가 나왔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삶이 달라졌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트렌드에서 자연과학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그게 순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골든 메라클락이 집을 갖다가 뭐 전기톱으로 써는 것처럼 저게 뭐지? 저게 무슨 미학이지? 라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미학을 아방가드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기술로 치면 자연과학에 속한다. 그럼 자연과학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응용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커링 엣지 첨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처럼 예술의 미학을 갖다가 처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상품에다가 접목을 시키거나 일반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카페나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 접목을 시키는 게 첨단 브랜드고 첨단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처음에 뉴욕의 이제 소호 길거리에 가면 그때 이미 매장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경영 때 다닐 때도 하고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술가도 실제로 소호에서 푸드라고 하는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새로운 어떤 음식점을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의 상업과 만남 처음으로 지금의 형태로 정립된 데가 소호잖아요. 그래서 그 소호에 가면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소호에 있는 당시에 첨단 예술가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서 영감을 받은 디자이너들을 고용해가지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지만 브랜드의 철학을 예술로 표현하는 공간을 그때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첨단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 트렌드에도. 이 아방가르드 예술을 갖다 가장 빨리 접목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앞서 나가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 방면에서도 패스트 팔로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원형은 만들어내지 않아도 소비자에 맞게 적용하는 속도는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르다. 그런 것이 문화 쪽, 디자인 쪽에서도 가능하다면 굉장히 멋진 브랜드가 나오겠다. 희망을 봤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정말 많은 디자인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유행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들이 쓰던 물건은 대체로 10대들이 쓰기 싫어하죠. 근데 희한하게 할아버지가 쓰던 물건은 힙스터 아이템이야. 근데 이런 이제 안경을 옛날에 썼던 이유는 실제로 렌즈가 커야만 빛을 굴절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기술이 후져서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나도 이제 안경을 옛날에 썼기 때문에 렌즈가 작아지고 그 안경이 가벼워졌을 때 얼마나 신났었는지 몰라. 난시도 있었기 때문에 요 테두리 옆에 안경이 이만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막 흘러내려가지고 이러고 지금은 이 크기로 안경을 만들어도 무지하게 가벼워. 이게 그냥 얼핏 보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뿔테 선글라스 같잖아요. 근데 이거 봐요. 이거 볼륨감이 하나도 없어. 오. 홍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홍대 밖으로 나가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아, 여기 이제 안경층이구나.
아래는 인스톨레이션이고 여기는 비디오 아트고 위에는 오르게닉 아트 슬래시 로보틱 약간 이런 쪽으로 갔네요. 층마다 약간 완전히 다른 그 센터피스를 가지고 디자인이 이거는 약간 1950년대 약간 회계사들이 쓰던 그런 안경 같은데 현대적인 공간에다가 섞어 놓으니까 느낌이 확 다르죠. 요즘 유행하는 안경 스타일 여기서 보면은 너디하다고 좀 사람들이 생각하던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트렌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진짜 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널디한 걸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긴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 얼굴 올릴 때 이상한 표정 지으면서 올리잖아요. 그게 이제 개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힙한 사람들은 약간 옛날에 널디하던 스타일을 갖다가 자기가 끼면 이제 소화가 되는 약간 그런 정도의 힙한 저는 아니고 이걸 보니까 나 이거 진짜 좋아요. 해밍웨이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 여행 갔을 때 옛날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딱 보다가 운전할 때 탁 내리고 이거는 내가 진짜 어렸을 때 나 안경 쓰던 시절에 라시카 듣기 전에 쓰던 스타일이 약간 안경 쓰는 사람들은 나도 안경 오래 썼기 때문에 해외 브랜드 안경 특히 이렇게 노즈 브릿지 없는 이런 안경을 끼잖아요. 그럼 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 코가 여기 안 닿아. 볼이 먼저다. 그래서 이게 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디자인한 거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이웨어는 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도 괜찮다. 이런 거? 어른 돼서 너무 공부 잘해 보이면 안 돼. 학생 때 공부를 잘해 보여야지 어른 돼 가지고 공부 잘해 보이는 건 기피하고 있어. 내가 힙스터의 길을 걷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 그래. 힙스터는 자신감이 있죠. 이걸 끼고 난 길거리로 나가겠다. 사람들이 쳐다보면은 나는 패션을 선도하는구나 이런 게 있는데 난 부담스럽더라고. 사람들이 쳐다보면 이러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나이를 생각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옷은 완전히 그 시대 복장으로 입었는데 그 선글라스가 약간 젠틀몬스터 스타일이거든. 근데 괜찮잖아. 야 이거 진짜 힙하다. 궁극의 힙. 근데 이거는 약간 잔잔한 가디건 느낌? 오히려 약간 아래가 잔잔해지면은 건축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힙해지고 쉽게 만드는 매장이야.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떤 나라의 문화가 항상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나라도 이제 축적된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달 항아리, 한옥, 한복.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문화 정체성이 뭐야? 그럼 그걸 가장 먼저 떠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힙한 디자인이나 예술이나 상업 브랜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의 일부다라는 감이 잘 안 잡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대조되는 이미지니까. 근데 제가 프랑스에서 보니까 프랑스도 이 마찬가지의 딜레마가 있어요.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 정찬, 성과, 와인밭 이런 이미지가 한쪽으로는 있고 또 한쪽으로는 그 프랑스의 그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어떻게 분리를 시켰냐? 우리가 좋아하는 뭐 치즈라든지 뭐 성 이런 문화는 프랑스 문화고 아방가르드 예술가 문화는 파리지앙 문화예요. 파리의 문화와 프랑스 문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정체성과 한국의 정체성. 그 안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해가고 뭔가를 응용하고 전쟁의 폐허가 만들어낸 공백을 갖다가 새로운 예술가 디자인으로 승화시키는 좀 더 좋은 공간 안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문화가 있다. 이것이 진짜 지금 흥미롭고 다이나믹하고 재밌고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문화가 여기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한번 이제 프랑스에서 미술사 공부하는 친구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미술사를 전공하는 친구니까 정말 클래식의 무게를 매일같이 지고 다니는 친구예요. 미술사 전공자로서 서울 최고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Total Vernacular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Vernacular라는 게 뭐냐면 사투리를 뜻하기도 하고 풀뿌리 문화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클래식의 무게가 전혀 안 느껴지는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깊이가 없다는 뜻 같은데 그것이 주는 어떤 자유로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각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스타일이 한 비유 안에 들어있는 공간은 내가 여기서밖에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매력을 젠틀몬스터 같은 브랜드에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디자인 철학으로 승화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에피소드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